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입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생활하기 좋을 만큼 기온이 적당합니다. 오늘 참 예,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국제 정세도 한치를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국내라든가 국외라든가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함에 20년 전에 에, 미리 예고된 사항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그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에, 에, 그 지금에는 어차피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환경 파괴가 이게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 토네이토라든가 허리케인 이런 태풍급이 아니라 완전히 어, 듣도 보지도 못한 심한 그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아낼 수도 없고 사람이 예방할 수도 없는 차원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구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또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도토리 줍고 밤을 줍고 이런 거는 나라에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때문에도 도토리라든가 산에 그다음에 머루라든가 약초 이런 것은 산에 완전히 널널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풍년이 들어서. 요즘에는 정반대잖아요. 산에도 도토리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산에 있는 산짐승들이 다 마을로 내려온다. 이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일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곰이 내려오고 뭐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행정상에는 이제 사람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여러 가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짐승들이 먹는 그런 것은 채취하지 말아라 해서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상 많이 생겨요. 지금 산에 있는 산짐승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 우리가 동물 보호를 한다고 해서 산에 산돼지라든가 멧돼지 이런 걸
잡지 말고 동물 보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엽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개체 수를 좀 줄인다고 그런 시기를 정해 가지고 하다가 잘못 그 인식을 해 가지고 사람을 멧돼지로 잘못 보고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천이 돼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먹을 것을 구한다? 필요 없어요. 그 농촌 지역에 가도 먹을 것이 그득하게 많습니다. 쑥 같은 건 뭐 지천이고, 그다음에 질갱이 뭐 이런 것도 천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농약을 쓰지 않으니까 골뱅이라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골뱅이 같은 거 이런 걸 양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의 바다에서 그 양식하는 그 뭐냐 김이라든가 뭐 김 말고도 다른 그 먹거리 그 양식을 하는데도 전부 다 그 폐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싹쓸이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농사 짓는데 논에다가 농약을 안 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논에 그 골뱅이가 버글버글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30분만 그 주우면은 바켓으로 한 박스입니다. 그래서 그 집집마다 이제 그 뒤뜰에 가면은 그 골뱅이 껍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걸 갖다 옛날에는 패총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뭐 골뱅이라든가 뭐 조개라든가 이런 걸 먹고 버린 그 조개 껍데기 뭐 골뱅이 껍데기 무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뒤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지천이니까 산에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없잖아요. 산에 그 산꾼들이 산에도 너무 많이 다니면서 그 약초를 캐고 이것저것 캐고 해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 그 심산 유곡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유용한 그런 그 약 저기 들에 깔려 있는 약초라든가 이런 것도 씨가 말릴 단계까지 와 있다. 그렇게 이제 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의 우리가 그 상수도 물을 먹고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상수도 그 여과기 기술이 어떻게 발달이 될지는 몰라도 이게 앞으로 물도 오염이 돼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 예, 옛날에는 집에 정수기 있는 집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정수기를 많이 들여놓고 사용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 정수기를 들여놓고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제 초인종을 누르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나이가 젊은 한 20, 30대 남자가 시커먼 마스크를 하고 나보고 좀 어? 기부를 좀 하라. 절간에서 왔다. 그러면서 얼굴을 시커멓게 가리고 왔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제 문도 함부로 열어주지 못한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이게 인구가 많고 점점 살기 어려우면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됩니다. 초인종을 열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면은 대반의 그 사람을 끌어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이제 문을 열 때는 그 문고리를 안에서 그 문 열면서도 문을 잠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거기다 걸어놓고 얼굴이만 살짝
내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누구 왔나 이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확 잡아채고는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 지혜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저기 올 시간이 아닌 밤 늦은 시간에 초인종이 눌러진다든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은 그런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고 차라리 경찰서에다가 여러 번 눌러대면은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하든지. 그러게 이제는 집에서도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어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게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 범죄자들이나 범죄자가 아니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유튜브를 보고 어, 그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자기 신상에 관한 얘기, 또 자기가 뭐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얘기, 이런 자세한 자기 중심의 정보에 가까운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는 만치만 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너무 노출시킨다든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유튜브를 옛날에 하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의 부자래 가지고 돈을 지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돈 보따리를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쌓아놓으면서 지금의 돈이 이 정도로 많이 있어가지고 지체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 방송을 해가지고 그 텔레비전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도둑들이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강도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그런 방송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려고 별의별 짓 방송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보면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공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지금의 여기 보여주는 돈이 진짜 이렇게 많다. 어? 그런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가 봐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범위에서 유튜브를 할 것인가, 공개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상에 가까운 정보,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돈 자랑한다든가, 뭔 이제 부동산 뭐 어디 많이 있는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옛날에 정말로 아주 똥값으로 샀는데 지금은 뭐 평당 뭐 몇천만 원 하는데 에, 천문학적 재산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도가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 말고도 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말고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동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찾아가서 동량을 줍니다. 어려우니까 좀 보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돈을 한 1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또 나요. 그 사람이 그 집에 가니까 돈 100만 원을 그냥 주더라. 돈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 음? 그리고 뭐 보니까 아주 자가용 차도 뭐 억대 가까운 고급차를 타고 다니더라. 그런 얘기를 친구인데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너 뭐 살기 어렵다고 빳빳하게 살면서 살기 어렵다고 하더니까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예? 아주 뭐
자가용도 끌고 뭐를 갑자기 했는데 예, 생활의 형편이 딱 펴졌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남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돈을 100만 원 준 것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입게 됩니다. 화를 입게 돼요. 차라리 남을 도와줄 것이면은 그 이름 없는 천사처럼 그런데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집에 찾아갔다니까 동양을 좀 주십시오 해서 찾아갔다니까 돈 100만 원을 그냥 던져주더라.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되면은 나를 잡아가시오 하는 신호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위험해요. 음. 그리고 옛날에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자기 과시욕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강합니다. 자기는 어떠해가지고 돈 벌어서 지금 잘 살고 자가용차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차도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 거로 이제 영상 공개를 하면서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올리려고 그런데 올린다. 그러면은 그것도 자기가 잘못하면 그 죽어 자기가 그 사건 사고를 당할 위험한 길을 만드는 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좋은 차 몰고 다닌다고 맨날 자랑을 하고 삐까삐까 하는 소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만 이제 목적물로 이제 잡아가지고 강도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을 그 유괴해가지고 살인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애 때문에 자기가 그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블로그를 하든지 뭐 이 인터넷을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상에 가까운 정보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조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조회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컨셉으로 이제 할 것인가 해서 뭐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그 위험한 상태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안에서 문을 잠겨서 그 얼굴이만 뾰족하게 밖에 내보낼 정도만 문이 열립니다. 그 정도에서 사람을 이렇게 내다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위험한 시상에 그냥 안에서 문고리를 잠그지 않고 그냥 벌떡 다 열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벌떡 열어가지고 밖에까지 나와요. 뭐 때문에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확 밀치면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확 밀쳐서 들어가면서 갑자기 강도 행위도 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없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어? 강도들이 그 1인 가구 한 사람을 제압을 하고 무슨 짓을 하기가 쉽잖아요. 옛날 같이 대가족이 산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위험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1인 가구가 가장 문제점이 그 개인 보호가 지금의 안전 보호가 지금의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라고 해서 어, 뭐 남자 여자들이 한 5명, 7명씩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젊은 그 남자들도 많이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도들이 혼자 사는지 혼자 살아도 약한 뭐 노인 혼자 산다. 뭐 아주 약해 빠진 사람은 산다. 그 집에 가보니 혼자 살긴 사는데 남자가 아주 젊고 건장한 남자가 있어서 어, 강도하기에는 엄두도 못 내겠다. 이런 사전 답사를 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 얘기 들어보면은 여자들 같은 거 경우에도 혼자 살기 힘들다. 그래서 남자 신발, 여자 신발을 같이 밖에다가 이제 똑같이 내놓고 산다고 그래요. 아파트는 뭐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뜰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라 혼자 가서 전원주택 생활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남자가 없이 혼자서 전원 생활한다. 좀 동떨어진 마을 같은데. 음, 그래서 내가 그전 그 혼자 사는 이제 뭐 중년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려고 이제 거기서 집을 짓고 혼자 사는데 밤 9시만 되면은 그 바깥에 그 남자 기침 소리가 나가지고 미치겠다. 어, 그 얘기입니다. 그 기침 소리 나가지고 계속 바깥에서 그 남자 어, 어, 꼴을 보이는 것은 그 여자가 좀 그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좀 마을하고 같은 데 있지 않고 좀 동떨어져 있는 곳에는 남자들이 그 9시만 10시만 되면은 기침한 소리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좀 물을 좀 얻어 마시러 왔다. 이렇게 또 해도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별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몸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제가 사는 뭐 60년대, 70년대, 50년대 살 때는 집에 1인 가구와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집안이다. 그래서 이혼을 한 집안에는 딸 자식을 시집 장가를 안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혼하는 것이 그 가정에 그 피해를 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야 뭐 이혼 뭐 그다음에 그 재혼 이런 거 하는 것은 뭐 늘상 있으니까 별 일이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그 이혼하게 되면은 음, 가훈에 먹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집은 그 이혼해가지고 그 남자 여자가 혼자 산다네. 시집 갈 때는 괜찮은 집안에 간 것 같은데 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집안에는 그 딸 자식을 그 중매를 하고 혼자를 할 때 그런 것도 다 봅니다. 그런 집은 안 보내요. 그런 집에는 그 가정의 그 내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내봐야 또 딸 자식이 또 이혼하게 된다. 그것도 뭐 하나의 그 유전자가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이혼한 집들이 없습니다. 이혼했다고 그러면은 흉을 봅니다. 흉이에요. 그때만 해도. 흉을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혼자 사는 사람도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쩌면은 혼자 돼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혼자 사나? 아니, 그 집에는 혼자 산다는데, 그래? 이런 얘기도 그 뒤에서 이제 얘기 장단거리도 되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혼자 사는 그 1인 가구도 흉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대개 보면은 뭐 가족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씩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가족이 많으면 3대까지도 모여서 같이 살아요. 3대까지 모여서 사면은 가족이 한 20명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시대는 1인 가구가 살면은 이상하게 본다는 얘기죠. 지금에는 지금에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은 것도 왜 그러냐? 결국은 각박한 그 경쟁, 각자 도생 이런 기본적인 그 논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제가 그 만날 얘기하는 인구 증가 또는 환경 파괴 때문에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1인 가구 혼자 산다는 얘기죠. 대가족 제도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투는 일이 많아서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부부가 살아도 경제권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남편들은. 그래서 자기가 벌면은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겠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요즘에는 그 부부의 그 경제권을 완전히 아내한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이 그 변질이 됐습니다. 우리가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그 마누라한테 전부 다 일임을 했지요. 월급을 타든 뭐 하든 살림하는 것은 아내가 전부 다 해라. 남편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아주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혼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은 그 집안을 망치는 행위다. 그래서 이혼하고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아주 나하고는 그 부녀지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절을 하고 다른데 나가서 혼자 살아라. 집에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시집을 가면은 그 집에서 뼈를 묻는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도 이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좋든 뭐 폭행을 하든 뭘 하든 그 집에 한 번 시집을 가면 그만이다. 뼈를 묻어라. 그렇게 옛날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고 다시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을 가정의 완전히 그 먹칠하는 행위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받지 않고 밖으로 내쳤습니다. 너 혼자 가서 뭘 벌어먹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밖으로 나가라. 이 동네 정말로 창피하고 면목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유교 사상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여자들은 시집을 간다 그러면 저기 그 집에 가서 뼈를 묻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내가 이제 뭐 해외 그 나가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에 정년퇴직하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여생을 보내겠다 해서 거기가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이런 거 올린 거 보면은 그 어떤 나라 중에는 우리가 옛날에 그 40년대, 50년대에 살았던 조선 말기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완전 100%는 아니지만 여자들이 한 번 시집을 가면 그 집에서 뼈를 묻는다 해가지고 다시 이혼하는 건 없다고 거의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좋아서 그 나라 여자를 많이 결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는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그 사회 문제로 봐야 됩니다.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그 고육지책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고 사회의 문제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 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다세대 가구는 어떤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좋은 점만 생기겠어요? 나쁜 점도 많이 생깁니다. 원래 사람은 사이간자를 써서 사회적 동물이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인자가 서로 기대는 모양으로 사람인 인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사이간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뭐 시대의 흐름이다 해가지고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흘러보내는 것은 앞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1인 가구 예방 정책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좀 앞서가는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 파괴, 인구 증가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모두 거기에서 이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현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인구 증가, 환경 파괴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결말을 지으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